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통은건축의 조용준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모르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조합 설립을 하죠. 저희는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조합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사업을 위해서 건축 심의를 하고 이후에 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근데 저희는 원래는 건축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정비계획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지금 정비계획보다는 변경을 하는 것이 기존 정비계획보다는 사업성이 더 좋기 때문에 조합에서 저희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비계획 저희가 변경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실제로 저희가 마련한 내용을 용산구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접수를 할 내용은 아닙니다. 아직 저희가 접수할 단계는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이후에 또 이제 설계사가 선정이 됩니다. 저희가 설계사와 저희 도시계획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최종적인 계획안을 마련해서 그 이후에 용산구청에 저희가 정비계획 변경안을 접수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은 그 정비계획 내용에서 핵심적인 변경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정비계획이 변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지금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다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건축 심의를 하고 사업 승인까지 가더라도 몇 번의 변경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사업성이 더 나온다고 하면 변경을 또 계속 하고 있는 조합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린 설명을 그냥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고 별도로 그런 이 내용에 반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조합에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면 저희가 전달받아서 또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계획안을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5가지인데요. 일단 정비계획 변경안, 그 다음에 주거비율 상향 검토, 건축계획안, 기타 사항, 마지막으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저희가 5가지 요소로 지금 저희가 압축을 했습니다. 먼저 상업지역 높이를 150m까지 상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비율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을 하겠습니다. 또 공원 위치를 변경하고 용도지역 변경,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높이 계획을 100m에서 150m로 상향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부분이 지금 한강 방향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용산역 방향입니다. 이 도면이 현재 정비계획상에서 높이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90m와 100m로 각각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120m와 150m로 변경해서 상향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기존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에서 지역 중심에 대해서는 복합개발을 할 경우에 50m 이하, 50층 이하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근래 3월달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 2030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기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기본계획 내용에는 향후에 기존에 이제 용도지역별로 층수를 규제했던 이런 내용들을 다 철회를 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높이 기준을 바꿀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2040 도시 기본계획은 방향만 잡혀 있고 실제로 계획이 수립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적률 및 주거비율 상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비주거 비율이 5대5로 되어 있고 준주거 같은 경우는
400%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기존의 도심 내부의 주택 공급을 원활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 내용이 주거 비율을 최대 9대1까지 변경할 수 있고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400%에서 500%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변경 내용을 저희가 이어받아서 적용을 했을 경우에 기존의 저희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359%에서 527%까지 약 1.6%가 증가하게 되고 준주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235%에서 450%까지 약 2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원의 위치를 구역 중앙부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공원 위치가 용산역 방향에 편중돼 있었죠. 이 부분을 저희가 단지 중앙으로 변경함으로써 단지 내에서 공원 접근성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상에서 공원 녹지축이 저희 대상지 중앙을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위 계획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렇게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용도 지역을 단일화해서 토지 효능을 높이고 분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당초에 1-3구역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는 토지 형태가 아마 이렇게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한 개의 획지에 한 개의 용도 지역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런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도시계획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1-3 획지에 남아있는 준주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공원과 공공공지 일부분에 변경되는 부분을 저희가 용도 지역을 하향을 해서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입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는 건축 심의 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먼저 지정 제안을 하는 이유는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건축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근데 지금 건축 계획은 실제로 허가받는 건축 계획이 아니라 도시계획 심의 때 참고할 수 있는 건축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비계획 때 건축 계획이 향후에 건축 심의 때 받는 건축 계획에 대한 기본 방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부터 특별건축구역을 염두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높이 부분을 완화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높이 부분을 완화받으면 저희가 동수를 줄여서 이제 통경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이제 상징적인 단지를 좀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5가지 요소들을 지금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1-3획지의 일부 최고 층수를 150m까지 상향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 비율을 당초에 약 50%에서 최고 90%까지 상향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 위치 변경, 공원 위치는 중앙부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획지 1-3 일부분을 지금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주거비율 상향에 대한 검토인데요. 이 부분은 앞에 설명드린 정비계획 변경 요소 중에서 주거비율을 9대1까지 이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저희가 세대수 계획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2019년도에 주거비율 완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한 내용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의 5대5에서 9대1까지 완화됐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에서 5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세대수 변경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세대수가 지금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접수한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정비계획상에서 2018년도에 고시됐던 기존 정비계획상 연면적과 세대수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최적의 변경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대안1과 대안2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계획상에서는 그 주거에 대한 세대수가 이게 별도로 분리되게 되는데 공동주택은 777세대, 오피스텔은 894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연면적은 20만 제곱미터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변경하는 이제 거기서 2만 7천 정도가 증가한 23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주거 비율을 9대 1까지 완화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도심 지역에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비율을 너무 강화하게 되면은 비주거에 대한 부분이 약화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지금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소화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가 아파트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기 때문에 9대1로 했을 때는 최고 주거비가 84%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대안2처럼 7대3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거가 63%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또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그 주거에 대한 비율이 실제로는 이제 그 비주거에 대한 그 비율까지도 이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누구도 주거나 비주거에 대한 적정한 용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은 그 서울시에서 완화한 최대한 9대1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도시계획에서 먼저 반영을 하게 되면 향후에 건축계획 때는 그 이하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도시계획에서는 공격적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9대1과 7대3에 대한 절충안으로 적정하게 그 비율을 찾은 것이 그 저희가 1-1 획지와 1-2 획지는 9대1로 가고 1-3 획지는 저희가 7대3으로 변경을 했을 때 그 주거에 대한 비율이 76%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시뮬레이션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한 모형 형태입니다. 9대1로 했을 경우에는 주거가 과도하게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서 상대적으로 판매와 업무가 부족해서 지역 거점 기능이 조금 약화되는 이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대안 7대3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업무 판매가 이제 과도하게 증가됨으로써 오히려 그 주거에 조금 그 저해가 되는 그런 규모로 지금 과도하게 확대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접목을 시켜서 지금 저희가 절충안으로 변경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는 빨간색 부분이 지금 판매시설이고 위에 보시는 청록색 부분이 업무시설이고 흰색 부분이 저희가 아파트로 지금 계획된 부분입니다. 네, 건축계획안입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드릴 건축계획안은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건축 심의용이 아니고 도시계획 그 심의장에 들어가는 그 참고용 도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그냥 일단은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된다, 이런 세대수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계획 컨셉을 저희가 잡았는데요, 트리플시티라고 해서 그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한강변의 조망과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랜드마크를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단지 중앙부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이 있고 또 이제 그 사방으로 저희 중심부로 해서 저희가 그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 주거 비주거 영역을 분리해서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서 주거와 그 상권을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단지 배치도입니다. 이제 이쪽 보시는 부분이 획지 1이고 이쪽에 획지 2, 그다음에 획지 1-3, 획지 1-4, 1-5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스카이라인은 가운데 38층, 46층 그 스카이라인이 중심부에서 위아래에서 중심부로 높아질 수 있도록 형성을 했고요. 그 타워형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의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 판매가 지금 배치할 수 있도록 연도형 상가를 배치를 했습니다.
획지 1-1에서 그 층수는 최저 34층에서 38층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또 획지 1-2에서는 36층에서 최고 38층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또 획지 1-3에서는 그 최저 44층에서 46층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또 획지 1-4는 업무 판매가 7층, 획지 1-5도 7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 건축 개요 내용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연면적이 약 4만 3천 정도가 증가를 했고 주차 대수도 489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최고 층수는 기존의 39층에서 46층으로 7개 층이 상향이 됐고, 네, 세대수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세대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그 선호평형대 조사를 통해서 이 세대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기존 계획을 중심으로 했고, 또한 이제 현재 그 분양이 우수한 전용 59나 84제곱미터 이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정비계획 변경을 하면서 주거 비율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그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저희가 이제 같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여기 가로로 표시된 부분이 임대주택인데요. 기존의 기정에서는 99세대가 있었지만 저희가 임대주택이 286세대가 됩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그 전용 평형을 점점 증가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용이 39제곱미터까지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대수가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 임대주택에 대한 전용 평형대를 높인다고 하면 저희가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계획입니다. 오피스텔은 당초에 그 29제곱미터에서 894세대가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주거 비율을 완화받으면서 그 오피스텔까지도 주거로 인정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오피스텔 규모를 그대로 다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재 그 가격 경쟁력이나 분양성이 좋은 공동주택으로 대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전환을 시켰고요. 기존에 있던 그 단일 평형대에서 저희가 지금 84부터 29까지 다양하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나중에 이제 그 조합원님들 그 선호도 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투시도 및 조감도입니다. 지금 첫 번째 보시는 부분이 그 용산역 방향으로 바라보는 뷰입니다. 이쪽은 이촌역 방향으로 바라보는 조망입니다. 가운데 이 부분은 푸르지오 서밋 방향으로 바라보는 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쪽은 한강을 바라보는 뷰입니다. 네, 조감도입니다. 왼쪽이 한강 보이시고 이제 오른쪽이 용산역 방향이고 한강대로변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조감도도 저희가 이제 정비계획 안으로 일단은 작성을 했지만 설계사가 선정이 되고 또 이제 설계를 하시고 이렇게 또 이제 조합원님과 이제 소통을 하시면 이 계획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기타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이제 그 조합을 통해서 이제 조합원님께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전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정비계획상에서 당장 들어가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들은 이렇게 풀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신분당선 그 연장 계획인데 그 지하 연계 부분인데요. 그 기존에 그 신분당선 있는 그 계획 노선부터 저희 대상지까지 약 240m 정도가 되는데 현재 그 이 구역에서는 지하 연결 통로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순수하게 지하 연결 통로를 새로이 할 필요는 없고 단지 이 구역까지만 연결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 구역과 지하 연결 통로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구체화되는 시기는
실제로 지하 연결 통로이기 때문에 지하 설계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지하 몇 층에서부터 연결이 되고 그 공사비가 얼마가 나오고 운영비가 또 얼마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할 뿐이지 그 나중에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봐서 이 부분이 이익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아니시면 이 계획은 그냥 저희가 캔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국제업무직으로 통하는 그 지하차도 계획입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점선되어 있는 부분과 지금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요.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의 국제업무지구 계획안으로 잡혀 있던 지하차도 부분입니다. 네, 이 계획으로 2014년도에 교통의학에서 그 자문을 받았는데 당시에 이 계획 자체가 이 주변 교통을 혼잡하게 하고 그 교통 처리가 불량하다고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서빙고로 쪽에 더 후면으로 후퇴를 해서 이쪽에 지하차도가 생기는 걸로 일단 이렇게 좀 그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계획은 확정되는 게 국제업무지구가 구체화되면서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 계획에 대해서는 이 자문 대책만 가지고 저희가 일단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 계획이 구체화됐을 때 그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업무지구에서도 이 업무를 추진을 할 때 기존에 교통에서 자문 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혀 똑같은 내용으로는 아마 다시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영향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부터 지금 취임식을 해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시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 도시계획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상위계획이나 관련 법규가 이제 개정이 되어야지 저희가 이제 계획에 따라서 수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정비 변경 업무를 계속 수립을 하면서 추진을 하면서 염두에 두었다가 계속 이제 이런 민감한 사항이 나왔을 경우에 조합과 좀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저희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